제가 지난 시간 직접 일본을 찾아가서 청년 인구가 사라질 때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가 얼마큼 흔들리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일본은 지금 5명 중에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제가 갔던 신도시는 유령 도시가 되었고요.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인구 절벽으로 부동산 거래가 중지되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800개가 넘는 지자체는 자치 기능을 잃고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90년대에 인구 절벽을 맞은 일본은 성장 동력이 멈춰진 채 20년간 불황을 맞이했습니다. 자, 2016년 내년입니다. 대한민국은 생산 가능 인구 정점에 도달하고 2018년 인구 절벽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증발하면서 과거에는 낙관했던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 중에 이분 혼자 사시는데? 청년이 사라지는 나라,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인구 정책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 지난 방송 후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셨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아, 몰랐던 내용인데 알게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습니다. 와, 이건 정말 공포 자체입니다. 대단히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15세에서 29세가 되는 청년 인구가 65만여 명이 줄어버렸습니다. 그 숫자는요, 서울 중심구, 그러니까 종로구, 중구, 서대문구 이 3개 구가 통째로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흔히 60만 대군이라고 하잖아요. 군인 숫자가 사라진 거죠. 불과 10년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자, 오늘 청년 증발, 경기 침체, 그리고 그 문제들을 막기 위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보다 먼저 청년 인구가 사라지면서 경기 침체를 겪는 일본, 제가 직접 찾아갔었죠. 거기서 제가 좀 특이한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まだテスト？なんでテストなんてあるんだ？大人になるためよ。大人になってもテストがあるんだ。免許を取るためだよ。覚えられない。あれやって。のび太さん、教習所行かないの？諦めた。ブレーキです。ネットの方が楽しいし。もしも免許が取れたらって考えたことないの？そうだ、まだ免許取ってねえのか？いやー、どうせ運転無理だし。やってみなきゃわかるんだろうが。はい、よし。 자동차 광고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올리십니까? 뭐 보통은 속도, 뭐 연비, 안전성, 뭐 디자인 이런 걸 강조하죠. 그런데 일본에선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런 광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만화로 시작해서 자동차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광고 속 주인공이 구박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제발 운전면허 좀 따라고. 차를 사라고 광고를 하려고 보니 청년들이 면허를 따지 않는 거예요. 면허를 딴다고 해도 운전을 안 합니다.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그러니 아마 저런 광고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 소개한 대로 1970년, 80년 일본의 경제를 이끌었던 세대는 청년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과는 다른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토리 세대라고 부릅니다. 사토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뭐 득도, 깨달음 뭐 이런 뜻입니다. 도대체 어떤 깨달음을 얻은 청년들인지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도쿄 도심 청년들이 모여 사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이런 쉐어하우스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합니다. このフロアのみんなで使うここがシャワー 비좁아 보이는 아파트에 9명이 지낸다. 방이 어떤 방이? 여기 방이 세 개가 部屋とかあ、部屋が 가운데 방, こっちですね 파란 방. 僕ここの部屋 네, 방 구경도 좀 한번. 네. 아, 이렇게 세 명. 우리 돈으로 월세 35만 원. 저렴하지만 겨우 잠만 잘 수 있는 수준이다. で、ここが3人部屋なんですよ、3人部屋で、奥に1人いて今ここ真ん中は誰もいないんですけどここが僕のスペース、手袋、ファブリーズ、2部屋、でそうですねなるほど 下で 개인 공간은 침대 한 칸뿐. 살림살이도 단출하다. なるべく身軽に 가볍게 살기 なろうと思う 삶 そうですねだから家も持たずに車も持たずに、そういうのってなんかそれに縛られちゃうから逆に負債なんですよ 올해 31살 나다 씨는 고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 돈이 필요할 때만 아르바이트를 한다. 최소한의 생필품만 사고 친구도 거의 만나지 않는다. 쓰는 돈이 적다 보니 한 달 정도 일하면 3, 4개월은 버틸 수 있다. すごいね肉もやんのするでしょするんだ俺自炊ねしたことねえよ 식사는 편의점 즉석식품으로 해결한다. 궁핍한 생활이지만 나다 씨는 자신의 처지에 불만이 없다. 일본이 실업난이 많다. 청년 욕망이 없는 젊은이들, 작은 것에 만족하고 사는 이들을 일본에선 사토리 세대라 부른다. 그럼 혹시 뭐 주변 사람이나 가족들 안에서도 부모님이 다른 형제분들과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나다상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이런. します 물론 비교당합니다 サラリーマンになってそうそうサラリーマンとかね結婚して子供そうそう僕も例えばもしそれを見てあいいなって思ったら僕も多分そうするけどもっていうのはそんなに興味ない 사토리 세대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나 불황 속에 자라온 청년들이다. 일본에서는 열정이 사라진 이들 세대의 출현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현실에 순응하는 이들이 사회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悟りというよりかはどうせやったって無駄だという子たちがとてつもなく多い気がして、なんかそれってすごい寂しいことだし、なんか日本の将来をなんかこう悲観したくなる感じはありますよね。 일본 청년들은 기성세대들이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다시 일본을 바꾸고 있다. 지금 자신은 행복하다는 나다 씨. 하지만 미래에 대해선 한참을 머뭇거렸다. 나다 씨가 생각하는 나다 씨의 근미래의 모습이 어떤 거죠? ぶっちゃけの質問なんですけど 희망적인 걸로. 肯定的なそうですね、なんだろうなでもまあ今と変わらずというか、自分に正直に生きるので、先のことは分かんないです、考えてないです。 자, 일본에서 이 사토리 세대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보신 대로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회를 열 정도입니다. 자, 왜 이런 비난이 그들에게 쏟아졌는지 이 사토리 세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자동차, 명품 뭐 이런 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만난 나다 씨처럼 필요 이상의 돈을 벌겠다 뭐 이런 의욕도 없습니다. 해외여행에도 관심이 없어서 청년 여행객도 줄었고요. 연애에도 관심이 없고 실제 친구보다 온라인 친구를 더 친밀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자, 사토리 세대를 돈 쓰는 걸 싫어하는 세대라고 해서 소비 혐오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동차 뭐 이미 말씀드렸죠. 명품은 뭐 당연합니다.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뭐 흔히 얘기하는 게임기, 스포츠 용품 이런 것도 사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그쪽 산업이 죽어가겠죠. 청년이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으면서 일본 내수가 큰 타격을 입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에 가서 직접 그들을 만나보니까 사토리 세대의 정확한 상황은 조금 다른 거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대로 불황이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일본 젊은이들이 3분의 1이 줄어버렸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자리가 나빠졌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직만 늘었고 청년층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소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살 돈이 없는 겁니다. 가난해져 버린 일본 청년들이 개인적으로 분수에 맞는 합리적인 생존 방식을 선택한 게 바로 사토리 세대인 거죠. 이게 근데 일본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회복하기 힘든 큰 타격이 된 셈입니다. 그래프를 보시죠. 재미난 그래프예요. 열심히 일하면 생활이 더 나아진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중국 반이 넘었어요. 미국, 한국 뭐 비슷한 수치입니다. 일본은 25%가 채 안 됩니다. 4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청년만이 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장기 불황 속에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해도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겁니다. 사토리 세대의 깨달음이라는 거 참 씁쓸하죠? 자, 우리나라는 15년 후, 그러니까 2030년에 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합니다. 이런 초고령 국가가 전 세계에 세 나라가 있습니다. 자, 일본은 말씀드렸고 나머지 두 나라 어디 같으세요? 네, 이탈리아와 독일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청년 실종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제가 먼저 이탈리아로 찾아가 봤습니다. 국내 총생산 세계 8위인 이탈리아. 이곳은 높은 노인연금과 복지로 노인들의 천국으로 불렸었습니다. 이탈리아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이다. 이미 2008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약학대학에 다니는 에리카를 만나봤다. 35살이 됐지만 졸업을 미룬 채 아직 일자리를 찾는 중이다. La maggior parte di questi lavori bisogna avere esperienza, altrimenti non ti possono assumere. E pensi, ma come faccio a guadagnare, come faccio a farmi esperienza se nessuno mi dà l'opportunità? 청년들이 일할 기회는 쉽게 허락되지 않는다. 20대에 독립을 했던 에리카는 생활비가 없어 다시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른바 캥거루족. 이탈리아 청년의 70%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는다. 이 집의 유일한 수입은 은퇴한 아버지의 연금. 우리 돈 120만 원 정도로 세 식구가 생활한다. Erika sì, affermata con la sua laurea e con un posto di lavoro.
non è che hai soldi da dire o soldi da parte per dire beh ci dobbiamo aiutare io e lui con la speranza se può mia figlia di darci una mano perché con la pensione di mio marito quella che andrò io se ci andrò. 에리카는 올해 이탈리아를 떠날 계획이다. 해외 취업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도 좀 섭섭하시고 좀 걱정되시기도 하고 그러시겠어요. Cioè appunto la preoccupazione più grande è per mia figlia logicamente perché come ogni genitore la vorrebbe vedere sistemato per almeno dire beh ce n'è per lei, ecco, si prende il suo stipendio e si arrangia e invece così se sempre fuori in gola si fa, nel senso è logico se non trova lavoro dice beh provo all'estero e cosa gli dici no? Se qua non c'è niente non posso neanche fermarla. Deciso da noi ma 늘 성실하고 똑똑했던 딸. 부모는 현실이 원망스럽다. 매년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이탈리아를 떠나고 있다. 젊은 인력 유출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고령화로 이탈리아 재정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매해 빠르게 늘어가는 연금 지출액만 GDP의 15%에 다다른다. 반면 젊은이들을 위한 지원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가 재정을 떠받치는 청년들의 고통은 외면받았다. 이탈리아 청년 10명 중 4명이 실업 상태다. 이는 전체 평균 실업률의 3배가 넘는 수치다. 이탈리아의 경제 수도 밀라노. 이른 아침 음식을 배급받으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다. 이곳은 원래 극빈층을 위한 무료 급식소였지만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배급을 늘리고 있다. 가장 낯선 변화는 이곳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다. Adesso in Europa, in Italia, dappertutto c'è la nuova povertà, tu chiami. Allora, prima ci sono gli anziani, old people, tanti giovani perché sono tutti in situazioni economiche difficili, perché non c'è lavoro. 이탈리아의 복지 천국을 지탱했던 젊은이들이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다. 청년들의 절망을 외면했던 이탈리아의 위기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탈리아는 사실 수치로만 보면은 정말로 부러운 나라였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세계 8위 국가였고요. 그런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고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에리카 씨가 졸업을 계속 미루는 거는 어떤 취직에 대한 열정이 없어서 이게 아닙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일자리 공고를 보러 다닙니다. 하지만 경력자만 뽑는 거죠. 청년들에겐 취업 기회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무슨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선진국들인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모습을 보니까 진짜 일자리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실감을 했고요. 아버지의 연금을 받아서 세 식구가 살고 있다는 내용에는 정말 가슴을 치면서 보셨을 분들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 명견말리 미래평가단 중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젊은이 두 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옆에 모셨는데요.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취재 내용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공감하면서 정말로 감동하면서 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에리카 씨처럼 같은 비슷한 경험 겪어봤거든요. 저는 2년 반 전에 이탈리아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서 취직하려고 했는데 진짜 아무리 찾아도 일자리 없고 그리고 항상 거절 받았어요. 왜냐하면 경험 없으면 취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탈리아에 남아있는 그 지인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오랫동안 일해도 정직원이 될 수 없는 사람도 많고 이제 직장을 잃고 그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집에서 살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렇다면 정말 이탈리아의 부모님들은 청년들에게 차라리 그럼 해외에 나가서 취직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정말로?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물론이죠. 딸이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 보니까 그냥 미래 없는 나라에 남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삶을 위해서 개발을 위해서 그냥 나가라는 말 했어요. 예, 저희가 이제 이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거 하나가 청년들이 사라지면 그 청년들이 생산 가능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 청년들이 뭔가 일을 해주고 노동을 해주고 뭔가 벌어들여 줘야지 국가의 재정을 지탱해 주는데 청년들이 떠나니까 국가 재정이 힘들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노인들의 복지에 또 어려움이 겪으니까 이게 이상하게 다시 순환되는 경우를 봤거든요.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죠. 네. 네. 이 상태로는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세대는 미래에 연금 없을 거라고 믿어요. 믿고 있어요. 그냥 연금 없을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사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 거의 60세시거든요. 곧 은퇴하실 건데. 그러니까 그런 나이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취직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은퇴하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했을 거지만 저희와 같은 젊은 사람들은 이제 은퇴는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도 아니고 아예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된 만큼 이 사회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벌어진 청년층의 빈곤, 청년층의 유출이 결국에 노인들의 연금 축소로 이어지고 노인층의 빈곤으로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청년 실업, 청년 문제 얘기를 하니까 자꾸 문제자를 붙이니까 청년이 문제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일본과 이탈리아를 취재하면서 느낀 거는 청년 문제는요, 결국에 청년 고통입니다. 이 말로 대신할 수 있는데 청년층의 고통은 들으셨죠? 결국 전 세대로 전염이 됩니다. 청년층의 고통이 전 세대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 불황, 이탈리아의 이런 노인연금 축소, 이런 경우가 그렇죠. 자, 그럼 2030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예정인 대한민국 어떨까요? 15년 남았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 추이입니다. 11.1%. 뭐 수치가 잘 피부에 안 와닿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IMF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청년 실업률은요, 전체 실업률의 2배가 넘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취업 시장에서 청년이 배제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고용 안정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 일자리가 줄었으면 대신에 질은 높아졌겠지. 일하는 청년들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입니다. 진짜 희한하죠. 청년이 사라졌으면 취업률도 높아지고, 그리고 또 모든 정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일자리를 위한 공약을 하고 뭔가 계속 시도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동안에 청년층 인구 65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증발할 때 일자리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습니다.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청년층 일자리가 150만 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만약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한다, 어떨까요? 일본 청년은 희망을 잃은 채 사토리, 즉 득도 세대로 경제활동에서 스스로 떠나버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한 고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동료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떠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재들입니다. 그 사람들.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본 일본 청년들과는 다르게 저희 청년들은 아직까지 열정이나 의지, 즉 자신의 미래에 뭘 할지
자신이 어떤 걸 좋아할지 찾을지 그건 열정과 의지가 아직 살아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젊은이들의 열정과 의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무언가를 또 그거에 대해서 실패를 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어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준다면 저희 나라에는 사토리 세대처럼 부정적인 세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45년생으로서 71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나이 든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너무나 이 시기에 만나가지고서 너무나 고생을 하시고 힘드는 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힘든 세대들한테 정말 힘이 되어주고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층들이 그야말로 이 세상을 멋지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의 자세도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해서 감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청년 실업률 얘기를 하면요, 요즘 청년들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좋은 직장을 너무 고르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일부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간 오늘 조금 특별한 청년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청년들을 소개하는 건요, 소위 이 친구들이 하는 대박 아이템이 있다, 아니면 이 친구들이 큰 돈을 벌었다,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입니다. 네, 저희 일단 여기는 용산 청년들이 이 거리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네, 청년 장사꾼이 이제 처음에 감자집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잡았어 가지고 감자집은 저희가 제일 자신 있는 매장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4, 5점이에요? 감자집으로 따졌을 때 4번째 매장이고요. 저마다 특색 있는 가게들. 네, 다음 집은 철판 요리의 와인을 판매하는. 작년 11월 버려진 인쇄서 거리에 청년들이 모여들었다. 청년 장사꾼이란 이름으로 좁은 골목에 6개의 가게를 열었다. 개업부터 함께 해온 30명의 직원들이 각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은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쓰는 보통의 음식점과 다른 점이 있다. 안녕하십니까, 공주입니다. 저희는 아르바이트생이 없고 다 정직원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은 물론 인건비 한 명 한 명의 인건비가 그리고 4대 보험 나가는 게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이 친구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장사를 제대로 배워서 청년 장사꾼이랑 또 다른 매장을 내고 또 다른 매장을 내고 관리자로 나가고 이렇게 됐을 때 롱텀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지 않을까. 많은 외식업이 그렇듯이 인건비를 줄여 단기적인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 아니다. 사람을 키워 기업 규모를 늘리고 가치를 높이겠다는 창업 발상. 직원 복지 혜택도 있다. 1년에 일주일에 유급 휴가가 있고 우수 사원에겐 해외 연수 기회도 제공한다. 자, 이제 쉬러 가볼까? 직원들에게는 별도의 숙소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늦은 밤까지 오늘 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청년들. 네,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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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교육생부터 관리자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아니, 표정들이 너무 다 즐거워 보여요. 즐겁고 막 약간 에너지가 넘쳐 보이는 거예요. 비 와가지고 매출 좀 적어가지고 조금 남았을 거거든요. 네. 모두 의욕이 넘친다. 이곳 청년들 대부분 나중에 자신의 가게를 차려 독립하는 꿈을 갖고 있다. 정직원으로서의 고용 보장과 회사가 제공하는 교육 기회가 있기에 가능한 장기 목표. 이들의 자발적인 열의가 회사를 키운다.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기간에서 느낀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얘기를 갖다 해주고 싶은 것들도 있을까? 알바를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해도 그렇게 막 얘기를 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여기들은 다 각자의 그런
그런 생각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건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가장 큰 차이는 여기는 기회가 있다는 것 같아요. 뭔가를 가르쳐주고 교육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한테 모두에게 기회가 생겨요. 뭐 이런 물질적인 좀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다고 느낀 거는 저희 모두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들 스스로 알아가고 있다. 그 흔히 신문에서 3포 세대 그러잖아요. 저희는 3가지를 포기하지 말자거든요. 한 개는 건강, 아프면 무조건 다 집에 가라. 근데 한 개는 이제 가족이 안정되지 못하면 밖에 나와서 절대로 열심히 할 수 없다. 하나는 이제 여자친구, 저는 와이프가 되겠죠. 저희가 열심히 하는 만큼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제가 장사를 시작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분들을 소개하면서 사실 약간의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자칫해서 이 내용이 자 환경 탓하지 마세요. 청년다운 열정과 패기로 어려운 상황 혼자서 헤쳐나가세요. 이렇게 들릴까 봐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들이 가진 기본적인 기업 철학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이 청년들 힘들어 보입니까? 물론 힘들겠죠. 하지만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 청년들이 말하는 건 직장의 조건, 아주 간단한 거였습니다.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고용 보장되고 또 이걸 토대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꿈꿀 수 있게 만드는 것. 자, 이 시대에 정말로 필요한 덕목입니다. 그걸 이 청년들이 먼저 실천해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국가와 기업이 해주지 못하는 일들을 이들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재미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저 네모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자, 뭐가 1%가 오르면 최대 결혼 1040건이 줄어들까요? 네? 내신 누구야? 자, 또 두 번째 빈칸. 어떤 비율이 1%가 오르면 결혼 330건이 줄어든다. 이거 다 저렇게 줄어들면 안 되는 것들인데 걱정되는 답이네요. 뭘까요? 실업률, 임시직 비율. 네. 자, 고용의 안정성이 제가 이렇게 취재한 결과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었던 출산율 감소, 그로 인한 인구 문제에 작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라지는 청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분들과 희망적인 단서에 관한 얘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초고령 사회 세 국가 말씀드렸죠.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 불황,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재정 위기. 자, 그럼 과연 세 번째 국가 독일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요즘 KBS에서 고령화 위기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한 기사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기사의 결론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년 세대를 귀하게 쓰는 것이 바로 최고의 경기 부양책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경제학 박사로서 세계 각국의 청년 정책을 취재해온 박종훈 경제 전문 기자를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똑같은 고령화 사회인데 일본은 20년이 넘는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요. 또 독일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차이를 낸 게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사진 함께 보시죠. 참 멋진 다리지 않습니까? 동해 건너편에 있는 일본의 하마다 해양대교예요. 다리가 이어진 곳에 있는 저 섬, 저 작은 섬이 바로 세토가 섬입니다. 주민이 수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렇게 큰 다리로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기엔 섬 주민들이 그래도 좀 무태 나오긴 좀 편해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섬 반대편에 이미 다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굳이 1,000억 원 정도를 더 들여서 새로운 다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지나는 자동차가 없어요. 주민들한테 도대체 이 다리 뭐에 쓰는 다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번지 점프하기 좋을 것 같네 라고 말이죠. 이 다리만이 아니고요. 건설 경기를 부양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고속도로 놓고 또 댐도 놓고 그 다음에 지방공항도 지었어요. 이때만 해도 일본 같은 경우에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정부 부채 비율이 한 66%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장이 멈춘 경제를 살리겠다며 이 온갖 사회간접 자본 투자에 돈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 결과 경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시죠?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일본 경제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고 거기다가 나라 빚은 이제 세계 최악의 수준까지 많아졌어요. 일본의 지방정부 연구원이 뒤늦게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건설 경기에 썼던 1조엔 이런 1조엔을 만약에 아동이나 아니면 청년에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더니 건설 경기 부양보다 무려 30%나 더 높은 효과를 봤을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자체도 정말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안타깝게도 뒤늦은 후회였던 거죠. 그러면 독일은요? 독일은 어디에 투자했을까요? 바로 청년에게 투자했습니다.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 중에서 취직을 한 번이라도 했어야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 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다녀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실업자가 된다 하더라도 실업 수당을 줍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이 실업 수당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장진 감독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바와 같이 남유럽은 재정위기 때 정부가 이 청년복지 투자를 가장 먼저 줄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반대였어요. 21세기에 가장 강력하고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자원이 뭔지 깨달은 거죠. 뭘까요? 그렇죠. 바로 청년입니다. 지금까지는 땅이 넓은 나라, 또 자원이 많은 나라가 부유했잖아요. 이제 모든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다 일제히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추락하고 나면 청년이 부족한 시대가 곧 오게 됩니다. 뛰어난 청년 자원을 가장 많이 확보한 나라가 이제 곧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년 복지는 비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거 투자예요. 그것도 수익이 아주 확실하고 또 짭짤한 투자입니다. 독일의 한 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폭스바겐 공장이 위치한 독일 볼프스부르크. 자동차 산업의 중심인 이곳에 위기를 기회로 바꾼 상징적인 노사 합의가 있었다. 2000년대 초반 자동차 산업의 위기로 폭스바겐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 공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노사는 혁신적인 대타협을 이뤄낸다. 해외 이전 계획 대신 지역 청년들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회사는 지역 실업자와 청년 취업자 5,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최소 5,000마르크의 소득을 보장하기로 했다. 청년들에게 3개월의 직업훈련도 제공했다. 볼프스부르크에는 신공장이 세워졌고 만여 개의 새 일자리가 생겨났다. Sehr viel Arbeitsplätze für die jungen Leute, eine gute Ausbildung. Eigentlich hier für die ganze Region, Deutschland auch ein bisschen.
볼프스부르크시는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자동차 생산 도시로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경제 불황이 당장 눈앞에 닥치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 해고를 하거나 임금을 낮추고 청년들은 고용 안 하는 게 더 유리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독일의 선택은 달랐어요. 독일은 노사 대타협을 통해서 뭘 했냐? 바로 청년층을 위해서 새 일자리를 창출해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독일 기업도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왜? 생산성이 높은 기술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요. 또 돈 버는 청년층이 늘어나니까 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걸 팔 수 있는 시장이 계속 유지됐던 거죠. 고령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게 세대 갈등이거든요. 그런데 세대 간의 갈등과 불평등을 노력해서 줄여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그리고 기업이 모두 승자가 됐던 겁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오늘 이번 주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저희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은 청년 투자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년복지 투자가 사실상 거의 없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당장 그러면 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급급해진 청년들은 이 자신의 생산성을 더 높이고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는 기회, 이 기회 자체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 지난 한 해 동안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소득이 한 0.7% 이렇게밖에 못 늘었어요. 근데 50대 소득이 오히려 더 빨리 늘었고요. 심지어 이 은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같은 경우도 이 청년 세대보다 2030 세대보다 6배나 이 소득이 빨리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많이 버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건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 현재 힘든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저는 아까 그 독일의 사례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의문이 생겼는데요. 독일은 세계적인 강국이잖아요. 경제 강국이고. 그래서 아마도 돈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시행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갖고 독일에서 취재하면서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이런 청년의 복지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1970년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독일도 1970년에는 3,000달러가 안 됐어요. 2015년 대한민국 지금 국민소득이 이제 곧 3만 달러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소득에서 이런 청년 복지 정책을 처음 시작했던 거죠. 어떤 나라나 사실 돈이 부족하고 재원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그런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원의 일부를 미리 떼어서 이 경제의 앞으로 버팀목이 될 청년에게 투자할 것인가, 중요한 결단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청년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복지가 아니라 투자다라는 개념이 마음에 들어요. 단어도 훨씬 더 공감이 되지 않나요? 사실 청년들이 무슨 국가로부터 돈을 주세요 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정말 일을 할 수 있고 희망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투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독일의 그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정책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독일 역시 고령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은퇴한 후에 젊은 세대를 비난하는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해야 돼? 라고. 그리고 대학 등록금을 올리려고 하는 정책에 젊은 세대들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니, 복지를 위해서 마련한 자금 좀 더 우리에게 쓸 수 없습니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대 간의 갈등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독일은 이 세대 갈등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건 결국 독일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현장을 보시죠.
이곳은 독일 중부의 대학 도시 괴팅엔입니다. Hallo, Sie sind bestimmt Frau Kurre. Ja, ich bin Frau Kurre. Hallo. Maria? Ja, genau. Freut mich. Also jedenfalls vor allem das 은퇴 후 혼자 사는 쿠레시네 집에 대학생 마리아가 찾아왔다. Ah, ja, sehr schön, sehr hell vor allem. 남는 방을 학생들에게 임대하는 쿠레시. Und Sie haben natürlich auch die Freiheit, es noch 마리아는 대학에서 소개를 받고 이곳을 찾아왔다. Also ich mag vor allen Dingen die Fenster. Das ist echt, das ist so viel wert, gerade im Winter, wenn das Licht reinkommt. Schön hell. Das ist wirklich toll. Jetzt das Zimmer schon angesehen. Ja. 괴팅엔 씨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빈 방을 학생들에게 연결해주고 있다. Genau. Ganz genau ab, was für Arbeiten, wie lange und all diese Dinge sind in diesem gesonderten Mietvertrag aufgeführt. Genau. Ich stelle mir vor, dass sie mir helfen bei allen Dingen, die man nicht so gut alleine machen kann. Okay. Also Fensterputzen ist für mich immer ein bisschen zu viel. Und die Sie gerne haben möchten, genau, da hatten Sie das. 이들의 계약 방식은 독특하다. 학생이 집안일을 돕는 종류와 시간에 따라 월세를 차감받을 수 있다. 마리아는 집안 청소와 정원 가꾸기, 동물 돌보기를 선택하고 월세 절반 정도를 아꼈다. 노인과 청년이 도움을 주고받는 세대 공존 하우스. 경제적으로도 서로에게 이득이다. 괴팅엔 시에서 시작된 주거 공유 아이디어는 독일의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곳에선 또 다른 세대 소통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일주일에 한 번 노인과 청년이 만나 역사와 경험을 공유한다. Und wir sind zusammengeflüchtet mit dem Kind und hatten dann einen Kinderwagen. Das Kind war dann 1 Jahr. In dem Kinderwagen liegt ja eine Matratze gewöhnlich und unter der Matratze hatten wir lauter Pellkartoffeln. Wenn es jetzt nicht so ein strenges 고령화 위기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세대 갈등. 다시 모든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공존의 미래를 찾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s ist zu beobachten, dass wir gerade in Deutschland immer weniger soziale Treffpunkte haben oder Orte, an denen die Menschen miteinander ins Gespräch kommen. Wieder kürzen und die Zäune öffnen, Tore in die Zäune bauen, um so dann eben auch den demografischen Wandel dem gut entgegengehen zu können. 소비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살 돈이 없는 겁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고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있는 경제적인 청년층의 고통은 결국 전 세대로 전염이 됩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열쇠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동료가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고 떠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열정페이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나 아니면 관심이 있는 일이 있으면은 열정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잘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투자는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리고 열정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 세대에서 자식들을 잘 되라고 투자했던 비용, 그리고 우리가 받고 있는 기대감 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요, 사실 임금이 낮고 복리후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기업에 가서 무턱대고 일단 갖고 보자 하는 것은 솔직히 좀 두려운 얘기거든요. 저는 이 해결의 중심이 소위 말해서 강소기업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자리, 좋은 선택지를 좀 늘려주자는 얘기죠. 저희 딸도 이제 여름이면 취업을 해야 될 텐데 또 알아보자면은 그 졸업 유예라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키운 엄마로서 앞으로도 또 얼마만큼 많은 케어를 해줘야 되는가 걱정도 되고 부담도스러워서 솔직히 요즘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어서 면접 다니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은 기업들에서 아이들에게 희망과 포부를 주기 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 앞날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서 참 많은 위안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 정부 쪽에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정책들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되게 눈앞에 미봉책, 100년 대계가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신의 어떤 미래를 꿈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을 청년들한테 준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이 중학교 때는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때는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되고 대학교 때는 학점 잘 받아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런 문제들의 결국 원인은 교육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패가 정말 용납이 안 되거든요.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창업이 가장 활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나라가 핀란드거든요. 근데 핀란드는 어떤 체제냐면 실패의 날이라는 게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해요. 실패의 날이다. 그래갖고 심지어 노키아 사장이 나와서 실패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노키아 사장도 나와서 자기의 실패담을 얘기합니다. 나 이래서 실패했습니다. 나 이래서 망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를 얼마나 용납해주는 경제 체제인가, 그런 경제 구조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2주에 걸쳐서 청년이 사라지는 고령화 사회가 처한 위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곧 만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처한 이 거대한 문제는 어떤 특정 세대만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고 나가야 하는 몫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고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특정 세대가 있다면은 그건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해 나갈 힘이 분명히 여러분들께 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혁신을 이끈 것은 청년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청년들을 믿고 변화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그 변화의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